예, 저는 SNT에서 중동고 영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게 좀 실물이랑 닮았나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래 지금 뭐 벌써 길게 들으셨으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쫙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동고 영어는 일단 시험이 세 가지로 시험 범위가 세 가지예요.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가 있는데 작년에 리딩 엑스퍼트라는 교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프린트를 해주세요. 자, 교과서는 이제 공통영어 교과서, 이제 능률 출판사 교과서를 쓰시는데, 이제 교과서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엑스퍼트 부교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중동고 영어 하면은 그 테드라 그래서, 지금 쓰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교재를 쓰셨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리딩 엑스퍼트를 쓰셨고, 재작년에 썼던 리딩 엑스퍼트는 이제 리딩 엑스퍼트 2였는데, 작년엔 리딩 엑스퍼트 5권을 쓰셨거든요.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동고는 이 프린트가 좀 재밌는데, 원래 지금 그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 내신 시험은 아이들이 이제 36, 91 전국 학력평가를 보잖아요. 그 전국 학력평가 본 시험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시험 범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 일종의 지침인데, 중동고 선생님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이번에 3월 시험을 보면은 그 3월 학력평가 시험지에 나오는 이제 독해 지문이 시험 범위가 되거든요. 근데 중동고는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처음에 이제 교과서랑 부교재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나면 학교에서 프린트를 나누어 주시는데, 과년도에 나왔던 학력평가 문제 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선별을 하셔가지고 편집을 하신 문제를 주십니다. 한 15문제 정도 주시거든요.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돼 있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파트별로 약간 이제 공부법이 달라요. 이게 이제 시험 범위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고, 자, 중동고 영어에서 사실은 넘어야 될 산맥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어법 플러스 영작입니다. 어법 플러스 영작. 자, 중동고는 객관식은 24문제 나오는데 60점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10문제 나오는데 40점이죠. 당연히 서술형 비중이 높습니다. 서술형 중에 이제 어법이랑 영작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고난이도 객관식이에요. 고난이도 객관식. 객관식이 24문제밖에 안 되긴 하는데, 중동고 그 객관식 문제는 수능 유형도 나오는데, 수능 유형이 아닌 객관식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 일치라든지, 그 내용 일치 심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 일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내용 일치가 약간 추론 형태로 바뀌어서 좀 심화돼서 나오고, 심지어 예를 들면은 어떤 독해 지문에서 특정한 어떤 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 중 1번에서 5번 중 그 철학적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식으로 심화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아이들이 좀 처음에 어려워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2단계고요. 마지막 3단계가 어머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깍두기예요. 깍두기. 자, 이 표를 제가 그린 이유는 출제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어법 플러스 영작은 교과서랑 부교재까지 해서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지금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력평가 프린트에서는 어법 영작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요. 객관식은 당연히 세 개가 다 나오겠죠. 다 나옵니다. 깍두기는 교과서가 안 나와요. 깍두기는 교과서가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서 깍두기인 척, 깍두기가 뭔지는 아시죠? 워낙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모를 준 다음에 그 칸수에 맞는 단어를 쓰는 건데, 교과서에서 깍두기인 척 나온 거 그거 사실은 영작 문제예요. 영작 문제. 영작 문제를 이렇게 이제 단어 넣기 식으로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3단계를 넘어야지 아이들이 이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 2등급을 목표로 해도 사실은 1단계, 2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를 1단계를 어법 영작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중동고는 사실은 시험 범위가요, 대치동에 있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영어는 많은 학교가 아니에요. 많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어법 영작이 지금 뭐예요? 프린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랑 지금 부교재 리딩 엑스퍼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기본이 외우는 게 공부의 1단계입니다. 근데, 자, 외워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어법 틀린 거, 서술형 고치는 게 나오고, 영작도 나오는데, 중동고는 좀 외워줘야 되는 게 영작이 좀 뜬금없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면 뭐 교과서가 됐든 부교재가 됐든 이 문장은 영작에 나올 만하다라는 게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뽑아주는데 중동고는 좀 약간 그거를 허를 많이 찌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법도 영작도 조금씩 변형이 있습니다. 영작은 변형이 많지는 않은데 가끔 변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법 영작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2등급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중동고 시험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교과서랑 리딩 엑스퍼트는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를 한 상태에서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 어법이랑 영작은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줍니다. 그걸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고난이도 객관식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에 시험지를 받아보면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질릴 수가 있어요. 객관식 선지가 거의 100% 영어로 나오는데, 한 선지가 막 두세 줄씩 되거든요. 두세 줄씩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은 양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면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2등급 이상 받으려고 그러면 틀리면 안 돼요. 왜? 시험 범위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를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동고 시험 범위 자체가 교과서는 있지만은 그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이 교과서에서 능률 김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 중에 중동고에 맞춘 문제는 전혀 없어요. 한 문제도 없어요. 그 다음에 리딩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객관식 문제를 직접 만드는 게 강사한테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안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난도 객관식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연습을 충분히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제 2단계라고 해놨는데 우리 아이가 좀 약간 기본적으로 좀 영어 독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독해 실력이 돼 있으면 시험 범위 기간 동안에 그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써놨지만 사실은 여기는 누구나 통과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중동고에서 중동고 내신을 결정하는 거는 깍두기예요. 깍두기. 그래서 깍두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동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유형별로 분석을 한 건데요. 사실 이제 어머님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서 문제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 이제 작년 1학기 문제를 이렇게 쭉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나와 있는 거구나.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 몇 가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깍두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 한 장에 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이제 객관식이 조금 길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 범위 기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되는 거고요. 어이구, 뭐가 이렇게 많지? 자, 어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법이 1학기 때는 서술형으로 주로 나와요. 서술형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서라든지 이제 부교재에서 틀린 부분을 고쳐라고 나오는데 2학기 때 되면은 점점 객관식으로 바뀌고요. 그럼 나머지 서술형이 다 뭐로 바뀌냐? 다 깍두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깍두기가 2학기로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깍두기인데요. 깍두기에 사실은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단은 중동고 깍두기라고 하는 건 이제 겉으로 보이는 이 모양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네모로 깍두기처럼 주고 중간에 알파벳 하나 정도를 쓴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 전부 깍두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세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사실 어머님들이 꼭 봐주셨으면 하는 자료는 제가 거기 중간에 끼워놓은 이거거든요. 이겁니다. 제가 아이들 깍두기 문제를 어떻게 연습을 시킬 건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거기 첫 페이지 보시면 제가 한번 정리해놨는데 같은 겉으로 보이는 깍두기지만 사실은 그 안에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네모 안에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얘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주어진 지문이 있는데 지문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때 A, B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요. 근데 옆에 뭐죠? 어형 변형 불가죠. 자, 이거는 제가 여기 이제 첫 번째 적어놓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유형이에요. 깍두기 중에 그러면 어떨까요?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이거는 틀리면은 안 돼요. 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여기 문맥에 지금 요약을 넣는 거기 때문에 변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그쵸? 이게 이제 다음 단계가 되면은, 자, 지문을 갖다가 요약을 해서 A, B를 넣는데, 여기도 일단 본문에서 찾아 쓰기는 하는데, 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형 변형 불가가 들어가 있죠. 아이고 어형 변형 이것도 변형 불가야? 변형 가능이 들어가 있죠. 변형 가능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어요. 뭘 물어보는 걸까요? 지문에 나온 단어를 아이들이 파생어 형태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지문 안에 있는 단어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별표가 난이도 표시예요. 별표 난이도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는 조금 쉬운 난이도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깍두기라고 부르는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인데, 자 보세요. 여기부터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빈칸 A에 들어갈 어휘로 적절한 거를 고르는데, 일단은 이제 이 유형은 제가 뭐라 부르는 유형이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요약 유형이죠. 요약입니다. 자, 지문이 있는데 지문을 갖다 이렇게 요약을 할 때, 자, 요약문에 들어가 있는 빈칸을 넣는 거죠. 자, 이럴 때 요약 유형 같은 경우는 지문은 시험 범위 지문이 나와요. 시험 범위 지문이 나오고 그 시험 범위 지문 중에서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요약을 하는 건데, 핵심은 아이들이 써야 될 단어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진짜 깍두기 문제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 일단은 깍두기 유형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빈칸형 깍두기인데, 여기는 지문이 있는데 요약문이 없죠. 요약문이 없어요. 그리고 지문 중에 있는 단어를 갖다 빈칸을 쓰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머님들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지문이 시험 범위 지문이면 이게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죠. 그래서 이런 유형은 본질적으로 100% 외부 지문이에요. 외부 지문이 나오면서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고 문맥상 맞는 단어를 고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난이도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한 번 시험에 기본적으로 두세 문제씩 나오고, 1학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형에서 어법의 비중이 조금 있어요. 어법이 보통 첫 번째 시험에는 한 두세 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깍두기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2학기로 갈수록 깍두기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유형인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본문에 없는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중동고 이제 중동고 내신하게 되면 전부 깍두기란 말을 많이 들으시고, 자, 문제는 이 깍두기 유형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깍두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막 문제를 막 잔뜩 만들어주고, 어떤 학원 같아서 문제를 1000문제씩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중동고 내신을 여러 해 해보면서 깨달은 거는,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만으로는 얘네들의 이거를 문제를 푸는 실력이 전혀 늘지가 않아요.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깍두기인데, 자, 지문에 없는 단어를 써야 되는 깍두기 문제를 풀 때 이 깍두기 문제의 정답이 자, 예를 들면 써야 될 게 10개라 그러면 9개는 그 시험 범위의 단어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를 본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과서가 있고 리딩 엑스퍼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신 프린트가 있잖아요. 중동고는 또 그럼 각각의 교재에 대해서 학교에서 단어장을 주세요. A4 정리 한 장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단어들을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한번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정리된 단어가 대략 300개 정도가 나와요. 300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300개 되는 단어들 중에서 여기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90%예요. 근데 90%라는 게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중동고 그 깍두기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자,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시험 범위 단어가 300개다. 그러면 그 300개 단어를 가지고 깍두기를 만드는 거예요. 깍두기를 만듭니다, 저희들이. 깍두기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럼 그 깍두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몇 문제를 갖다 이렇게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단어당 깍두기 하나 만들면 300문제가 되겠죠. 두 문제 만들면 600문제가 되겠죠. 세 문제 만들면 900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무조건 아이들한테 풀어라고 시키는데, 이거를 해본 결과 잘하는 애들은 원래 잘하고 맞추는데, 중위권 이상 이 학생들은 절대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춥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깍두기가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조금 편집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사실은 학교 프린트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요약을 했습니다. 자,
A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영어에서 이렇게 가운데 E가 들어가고 알파벳 9자인 단어가 엄청 많죠? 그럼 이걸 갖다 그냥 내 시험 범위인 단어 중에 다 집어넣어 봐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출제 근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 그건 이거거든요. Hardly anyone will be able to feel isolated from its impact. Hardly anyone. 거의 누구도 feel isolated from its impact. 이 효과에서 고립되었다고 느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힌트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정답이 뭐냐면 universal이었어요. 자,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죠. universal이란 단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말 뜻을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죠. 근데 우리말 뜻을 안다고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자, 이 표현을 보고 뭔가, 아하. 그 다음에 사실은 몇 가지 힌트가 더 있습니다. 자,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오늘 이 책에 만들어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건데요. 자. 힌트를 갖다가요, 세 가지로 항상 모든 문제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정리해놨죠. 힌트 일단 첫 번째, paraphrase. 즉 뭔가 본문에 나와 있는 특정한 단어를 거의 그대로 동의어를 쓰는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힌트예요. 두 번째는 완전하게 동의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맥상을 보고 찾는 거고, 마지막은 사실 이 문제에서는 컬로케이션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아이고 내려갔구나. 경우에 따라서는 컬로케이션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뒤에 보니까 뭐가 with가 나와 있다. 그러면 문맥상 뭔가를 이제 없애거나 없애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replace를 써야 된다. 이런 거를 고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깍두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요. 사실은 그냥 어떤 문제, 어떤 단어에 대해서 깍두기 문제를 갖다 무작정 많이 푸는 게 절대 답이 아니고요. 제가 만든 교재를 어머님들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기출문제 1번 지금 작년 1학기 나온 문제를 제가 해놓은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 문제의 답을 푸는 순서를 갖다가 머릿속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 이게 물론 어느 날 시험장에서는 이게 딱 눈에 들어와서 답이 잘 찾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문제 풀이 방법이 머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소위 뭐라 그러죠? 복불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이 나면은 이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나면 맞추는 거고, 아니면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깍두기 문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푸는 요령을 아이들이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어휘력인데, 자, 이런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휘력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니버설이란 단어의 우리말 뜻을 아는 걸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사실은 동의어 학습이거든요. 즉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가 뭐가 있지라는 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촥촥촥 떠올라야지 그 중에서 이 지금 깍두기 지금 조건에 맞는 단어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동의어 학습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이라든지 단어장에 나오는 그런 협소한 의미의 동의어가 절대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어휘군들을 갖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문제가 나왔었고요. 다음 문제 하나 보여드릴까요? 쫙 뒤로 넘겨야 되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정답이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 자, 거기 이제 제가 해설해놨지만 첫째 힌트가 몇 개 주어졌어요. The use of technology인데 뒤에 보게 되면 계속 뭔가 지금 테크놀로지에 무엇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use의 동의어를 써야 된다고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어 use의 동의어가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형태가 있는데, 자, 여기도 보니까는 자, 테크놀로지에 무엇의 테크놀로지가 나왔는데 in the medical field. 첫 번째는 뭔가 이렇게 의학적 영역이구나. 두 번째도 보니까 무엇에 뭐가 나왔는데 in customer service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럼 뭔가를 갖다가 지금 기술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데 각각의 영역에 사용이 된다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결정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험장에서 애들이 안 보이죠. 앱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정답이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자료 한번 보십시오.
자, 애플리케이션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한 번에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를 갖다가 동의어, 협소한 동의어가 아니라 실제로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폭넓은 어휘들을 갖다가 이렇게 관련 어휘들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일단은 시험 기간이 되면 당연히 시험 범위에 있는 단어들 중심으로 이걸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험 범위 단어들과 관련된 어휘를 갖다 아이들한테 집중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오늘을 마쳤어요. 오늘 뭔가 갑자기 보여가지고 보니까 선생님 이거 모니터 마쳤어요. 이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저런 어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시험 범위에 관련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로 니네가 떠올려야 돼라고 공부를 시키도록 자료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라 그랬죠? 90%라 그랬죠. 90%. 나머지 10%는 사실은 시험 범위에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문제가 이건데요. 자, 이 문제 지금 A 답이 이제 모니터인데 B가 오답률 엄청 높았거든요. 정답이 오리엔트예요. 오리엔트. 일단은 오리엔트란 단어를 우리가 지금 동사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많이 보지 못해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표현은 많이 보지만, 그쵸? 문맥상으로는 무슨 뭐 teach 아니면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쳐 준다,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데 오리엔트가 안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힌트가 있었어요. 어디에 힌트가 있었냐면 작년 2학기 중간고사인데 작년 2학기 중간고사 교과서 보면은요. 교과서 공통영어 토 1과 교과서가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의 내용이었어요.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뭘 해야 되죠?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휘들이 복잡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학습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재를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아이들이 알아야 할 단어의 그런 핵심적인 단어들 지금 동의어, 관계된 파생어, 관련 어휘들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이거를 지금 제가 A부터 Z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A부터 지금 C까지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월 달에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이거 먼저 줄 거고, 3월 달에는 이거를 지금 통째로 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아이들 시험 범위가 있으니까 시험 범위 단어 중심으로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깍두기를 푸는 요령을 익히면은 이게 더 이상 복불복이 아니에요. 복불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극복을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영역이 굉장히 쉬워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단 중동고 영어 공부할 때는 교과서랑 부교재 리딩 엑스퍼트까지는 외워야 돼요. 남학생들 외우는 거 싫어하지만 외워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외우는 거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교재를 갖다가 아주 잘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그 중동고 이웃에 있는 학교에서는 벌써 이제 10년째 일탈을 하고 있는데, 다 방법이 있어요. 통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문장부터까지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암기한 이유가 뭐죠? 문법 문제 풀 수 있고 영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암기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아이들이 하고, 둘째 아까 말씀드린 객관식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약속드리는데 솔직히 중상고도 객관식은 제가 다 안 만들어 드리거든요. 근데 중동고 객관식 문제 제가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고는 다른 문제를 갖고 쓰면은 전혀 적용이 안 돼요. 너무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 문제 다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깍두기를 갖다 아이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정복을 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2월 달, 이제 내일 바로 개강인데요. 2월 달에 시간이 되시면은 뭘 한다? 깍두기를 집중 훈련을 시켜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 이렇게 단어, 관련 어휘 총 정리된 거를 지금 4주 동안 제가 A부터 G까지 끝나는 거를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전체 하니까 한 60페이지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나온 동의어들을 갖다 아이들이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다 연관이 되는구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선생님이랑 말 입에 붙어서 동의어를 많이 적어놨지만 시험에 출제 가능한 단어는 그 모든 동의어가 출제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깍두기 문제 하나를 풀어도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관련 어휘들을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중동고 깍두기 문제의 이제 스타일은 반드시 분명히 파악이 됐는데 이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학습을 시켜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제가 만든 거예요. 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꾸준히 학습을 하게 되면 정말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중동고 깍두기를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원장님이 나갈 때 이렇게 그냥 다시 읽고 수고하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이거 혹시 다른 데 보여드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부터 시간이 되시면은 그 중동고반을 들어주시면은요 이렇게 제가 좋은 수업 해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 이제 3월 달부터 하시더라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중동고에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외우면 90%는 돼요. 변형이 있는데 변형에 맞춰서 좀 공부를 하면 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연습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도 기본 독해력으로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소요돼요. 시간이 소요되면 사실은 이제 조금 서술형에서 불리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거 다 문제 제가 만들어서 연습시켜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깍두기인데 사실은 깍두기를 지금 한 달 먼저 준비를 해놓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뭐 2월 달에는 혹시 이제 뭐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하시더라도 이거를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할 수 있을 거다 절대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해법을 아이들이 익혀야 된다라는 거. 그거 이제 강조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